네, 가장 중요한 심장의 밥출량, 그리고 그 밥출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스트로크 볼륨, 하트레이트를 조정하는 요인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절받는 블러드 볼륨.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결국 혈액 볼륨 또는 우리 몸의 액체, 체액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조절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전체 PPT를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그걸 최소화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앞에 1, 2파트가 중요하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그것들의 연관관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할 얘기는 Vascular Resistance to Blood Flow예요.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혈액의 흐름을 위한 Vascular, 혈관의 저항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블러드 플로우 투 디 오간이요. 기관에서의 혈액의 흐름인데요. 카디악 아웃풋, 앞에 나왔던 이 카디악 아웃풋, 심장의 박출량이죠. 이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기 오간에 전해지는 혈액량이 다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니컬 레지스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관마다 당연히 저항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마다 흘러가는 혈액량도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혈액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gastrointestinal tract, GI 트랙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키드니, 필터 역할을 하니까 하루에 180m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GI, 간, 그리고 스켈레톤 머슬, 근육에 많은 부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셔가 각각 다르게 작동하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당연히 동맥에서 굉장히 높을 거고요. 가면 갈수록 프레셔는 낮아지게 될 거고, 새 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 가면서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블러드 플로우를 조절하는 요인들을 여기서 또 익스트린식, 인트린식 해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블러드 플로우라는 거는 결국에 혈액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원활하려고 하면은 저항은 낮아야 되죠. 반대로 저항이 높아지면 흐름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utonomic and Endocrine Control of Blood Flow예요. 블러드 플로우가 조절되는 여러 가지 기작인데요. 심패스틱 너브 시스템, 익스트린식 밖에서 주는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의 레이시 증가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인크리즈 토탈 페리페럴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것들이 바소 컨스트릭션, 혈관의 수축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게 되죠. 아드레너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베타 아드레너진 리셉터를 작동시킬 거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 아드레너진 리셉터를 작동시킬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베타 아드레너진 리셉터는 바소 다일레이션이죠. 이완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할 거고, 얘네들은 컨스트릭션, 수축 쪽으로 작동을 시킬 겁니다. 파라심패스틱 너도 크로닉하게 아이노트로픽 하느냐, 이노트로픽 하느냐, 아니면 크로노트로픽 하느냐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파라심패스틱 부교감 신경 작용의 아세틸콜린이 이제 혈관의 이완 작용을 일으키게 될 거고요. 이완되면은 흐름은 잘 일어나겠죠. 리미티드 다이제스티브 트랙 또는 익스터널 제니털 아니면은 살리바리 그랜드 침샘 이런 데서 이제 한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less important in control total peripheral resistance due to limited influence라고 돼 있죠.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일부 장기나 아니면 소화기관 간에 한정적으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킬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less important라고 얘기했죠.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제 심패스틱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르에프네프린은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자극을 통해서 바소 컨스트릭션, 그리고 에프네프린 같은 경우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작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파라크라인 레귤레이션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파라크라인이라는 것은 파라 주변이죠. 주변 세포에 의해서 주는 영향인데요. molecular produced by one tissue control another tissue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서 또 다른 세포에 직접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혈관 내의 세포에 의해서 튜니카 인터마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나는 이제 안쪽이죠. 혈관 내벽의 시그널에 의해서 스무드 머슬의 액티비티를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죠. 이완시키거나 수축시킬 거예요. 스무드 머슬 이완시켜주는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브레디키닌이나 나이트로 옥사이드, NO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은 바소 다일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고요. 엔도셀린 1 이런 것들도 이제 엔도셀리얼 셀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스티뮬레이트 스무드 머슬 컨트랙션입니다. 얘는 바소 컨스트릭션, 혈관의 수축.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면은 저항은 높아지겠죠. 요 브래드키닌, 나이트로 옥사이드,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애들은 이완시켜주는 애죠. 그러면은 저항은 낮아지는 쪽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인트리식 레귤레이션, 내부적인 조절은 어떻게 되느냐? 뭐 외부적인 조절은 대부분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는 used by some organ, 브레인이나 이제 키드니 to promote constant blood flow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뇌나 키드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혈액의 흐름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뇌로 갑자기 혈액 많이 들어가면 터져버리잖아. 신장도 똑같고요. 그래서 항상 플럭추에이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유지를 해주게 되고요. 혈압에 대해서 그걸 이제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가 조절이죠. 마이오제닉 컨트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스큘라 스무드 머슬이 요 아트리어 블러드 프레셔 동맥의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마이오 근육이죠. 마이오제닉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무드 머슬이 블러드의 프레셔가 증가하면 압력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반응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는 메타볼릭 컨트롤 대사에 의한 조절인데요. 산소나 이런 것들의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하게,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산소의 양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대사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뭐 몸을 많이 움직인다든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이랬을 때 블러드 플로우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요 안으로 들어오는. 그랬을 때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일정량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컨트롤, 마이오제닉 컨트롤에 의해서 이런 브레인과 키드니는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블러드 플로우 투 더 하트 앤 스케터 머슬이에요. 뭐 심장이나 아니면은 스케터 머슬에 꽤 많은 혈액이 가긴 하는데요. 여기 있듯이 쉬고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소화기관, 소화기 쪽에 또는 뭐 피부 약간 영향을 주죠. 그리고 브레인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게 플럭추에이션을 변화를 적게 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비 엑서사이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 혈액량 중에 심장의 박출량을 증가시킬 테니까 심장 쪽의 양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여기 근육의 이제 양도 증가하게 되겠죠. 평소에는 0.75 리터 정도였는데 20리터까지 증가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유가 혈액의 양을 확 줄여버리죠. 식사하시고 운동하면은 체합니다. 이게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쪽에 운동을 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부와 소화기관에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변하지 않는 곳, 신장, 뇌. 카디오베스큘러 어댑테이션 투 엑서사이즈. 운동하게 되면은 우리 심혈관계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되는데요. 혈액을 공급하는 쪽으로 많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쪽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요인부터 볼게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하고 블러드 플로우 투 스켈레톤 머슬, 그렇죠? 체이근 쪽으로의 블러드 공급도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디퍼 브리딩이죠. 호흡량이 많아질 거고요.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비너스 리턴도 증가하게 될 거고 스켈레톤 머슬 이런 것들도 액티비티가 많아지게 될 거고요.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근육의 이완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근육의 이완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 또 심패세틱 바소 컨스트릭션 도 증가하는 거죠. 어디? 바이세라. 이건 소화기. 소화기의 혈액량이 감소시키고 이제 바소다일레이션, 그건 메타볼리즘에 의한 혈관의 이완을 통해서 머슬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바소다일레이션이 돼서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게 되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또 심패세틱 한 소라식 시스템 호흡에 의해서 카디악 웨이시 증가할 거고 심패텍 시스템에 의해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겠죠. 결국에 운동을 통해서 호흡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메타볼릭한 거나 아니면은 소화기관 쪽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 근육 쪽에 혈액량 공급을 증가시킬 거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되고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되면은 카디악 아웃풋, 전반적인 심박출량도 증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블러드 프레셔 얘기인데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